네, 오늘장 클린업 모멘텀 플레이로 홈런을 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멘텀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은 드라마 협찬이라는 모멘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누구나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서 배우들의 몸값만 올라간 것이 아닌데,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제품들, 한국산 제품들의 브랜드 이미지도 같이 상승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매출도 같이 올려주는 그러한 효과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 협찬 시장은 대부분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실제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제품들만 좀 잘 팔리는 격이었는데 지금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제품들을 보시면 뭐 휴대폰,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 의류, 뭐 심지어 자동차나 집, 아파트까지도 이렇게 협찬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가방을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도 이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모멘텀을 선정을 한 거고, 단순히 대박 났다는 정도를 떠나서 트렌드를 형성할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 협찬을 통해서 매출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 3개를 꼽아봤습니다. 예. 정말 별그대가 확실한 도화선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전에 네. 이영환 전문가도 도민준 효과를 한번 다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드라마 안에서 입 땡땡땡 립스틱 네. 해외 브랜드 정말 인기가 많았고 거의 전 세계적인 품절 사례가 나타났었고 그것 말고 신라면이요. 네. 실제로 신라면을 협찬한 게 아닌데 그렇죠. 중국에서 그 라면 먹는 장면으로 라면 하면 신라면 해가지고 효과를 봤던 거 네. 분기 실적에도 사상 최대 나타났죠. 실적으로 네. 나타났다는 거 참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드라마 협찬. 자, 지금 이 시점에는 이 모멘텀을 선정해야만 하는 이유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최근에 드라마는 협찬 제품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관련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브랜드 가치가 단순 일반적으로 대박났다는 정도를 떠나서 이 지속성 있게 브랜드 가치를 연속성 있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첫 번째 협찬 제품의 다양화를 보시게 되면, 네. 그 액세서리나 화장품 같은 작은 소품에서 시작된 협찬이 최근에는 가방, 자동차, 가구까지 이렇게 협찬이 이루어지고 있죠. 협찬사들 이렇게 유명한 작가나 PD들에게 이 드라마를 하고자 하는, 협찬을 하고자 하는 목매는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고, 더불어서 브랜드 이미지의 연속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고, 실제로 별그대를 통해서 중국의 치맥 문화도 만들어졌고, 말씀하셨다시피 신라면도 더불어 덩달아 효과를 좀 봤었고, 전재현 화장품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 네. 환율이라는 화장품 많이 아시죠? 네네. 실제로 중국에 굉장히 이 주력 매출로 발생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아모레 퍼시픽의 이니스프리와 더불어서 환율이라는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효과를 좀 같이 누리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뿐만이 아니라 한율의 원료를 공급하는 ACT 같은 것도 실제로 이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현 정장 같은 거, 지오지아의 매장이죠. 신성통상에 관련주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30에서 5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저가인데 중국에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효과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명품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협찬 제품의 다양화가 다양한 기업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성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 두 번째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덩달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국 남자입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 남자는 그래요? 굉장히 매너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몸매도 너무 좋잖아요. 저 무슨 예.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그러한 줄 그래서 알고. 그 중국의 여신 탕웨이 씨가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감독한테 시집을 가는 거군요. 네, 그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이 있겠죠. 탕웨이가 예.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현빈을 선택했겠지, 그 감독님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사랑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노출되는 제품들도 이 좋은 이미지 확립도 더불어서 이 해외에서 브랜드 가치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부분, 브랜드의 가치를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이만큼 기업 입장에서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오늘은 드라마 협찬이라는 모멘텀을 좀 선택했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콘텐츠가 갑인 것 같고요. 네. 예, 제조업이 진짜 어떤 스포츠 게임에 협찬하는 것보다 드라마에 협찬하는 게 더 큰 효과다라고 맞습니다. 기업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드라마 협찬이라는 모멘텀 관련주 3가지 구성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로만손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세 번째는 현대 리바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드라마 협찬 어떤 관련성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지 로만손부터 살펴볼게요. 네, 로만손은 자체 브랜드인 JST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왕관 모양의 네. 그 액세서리를 말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주로 그렇죠. 착용했었죠. 네. 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닥터 이방인의 협찬을 했던 액세서리를 협찬을 했었고요. 그동안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JST나의 액세서리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는 가방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성 핸드백인데요. 특히 드라마 주인공 강소라가 직접 들고 놓은 빨간 핸드백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노출이 됐었고 제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1편부터 전편까지 다 봤거든요. 아니, 지금도 중국에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벌써 진짜. 4억뷰를 넘었습니다. 네. 별교대가 12억 정도를 봤는데 오. 닥터 이방인이 4억 정도를 봤다는 것은 별교대가 아니면 이건 엄청난 대박 수준이거든요.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빨간색 가방. 중국인들이 특히나 빨간색과 숫자 8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게 강소라가 들고 노는 이 빨간색 가방에 지금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로만손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또 어떤 협찬, 저는 별그대에서 나왔던 기억해요. 네. 예, 기억납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네이버가 얼마나 광고 전략을 잘 짜고 있는지 딱 눈에 들어옵니다. 네. 대부분의 주인공들의 휴대폰들이 전화 통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반드시 라인을 이용합니다. 카카오톡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메시지는 당연히 안 쓸 뿐더러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인지도를 쌓아가고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별그대 말고 딴 데도 다 나오나요, 요즘 닥터 라인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드라마는 다 라인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예. 굉장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협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드라마상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라인이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걸 좀 더불어 볼 때 지금 이 중국에서는 사실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톡이 막혀 있거든요. 정부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는 자국에 있는 텐센트 위챗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네.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지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정부에 막혀있는 활로가 뚫린다면 라인의 인지도는 그냥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예, 아직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막혀 있다는 부분, 이것도 진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열려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조만간 열리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열릴까요? 언제까지나 폐쇄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온라인 문화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가구주 중에서 현대리바트, 일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드라마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네요. 1년도 훌쩍 넘은 드라마 상속자들 기억하십니까? 많은 네. 여성들이 이민호 열풍을 좀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고 별그대 전에 히트쳤던 드라마죠. 그렇죠. 중국에서. 같은 채널에서 히트를 쳤었고 그 상속자들 한편으로 1년이 지난 아직도 이민호가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 열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실제로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김수현 씨, 그래서 이민호 씨.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네. 실제로 중국에 다녀서 바로 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가서 저희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그 서비스직에 있는 중국 여성분들 물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민호가 인기가 더 많더라고요. 10분한테 물어보면 9분이 이민호를 찍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김수현 씨는 너무 말랐다. 중국에서 약간 그쵸. 좀 좀더 큼직큼직한 남성미가 있죠, 이민호 씨가.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민호가 더 오랫동안 인기를 좀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맞춰봤고 네. 현재도 광고 30편 이상 편당 10억 이상 찍고 있는 게 이민호 씨의 광고 수익이고요. 여기서 리바트의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상속자들의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리바트 그 상속자들 드라마 기억하시죠? 굉장히 이름 자체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가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졌습니다. 세트장이. 그게 리바트 가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리바트가 이미 국내 시장에서 장악하고 있는 부분,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도 당연하건데 이제 이게 중국과 베트남 시장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그 가구, 특히 신혼 부부들이 많이 가구를 사게 되니까요. 그 유행을 잘 맞춰서 네.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품들을요. 리바트.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저는 이민호 씨 별로예요. 이민호 씨도 별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전에 방송 전에 이 말씀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충격 먹었는데 맞습니다. 예, 네. 이민호 씨도 제가 별로겠죠. 저는 현빈 씨가 좋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홈런을 한번 쳐볼 만한 종목을 또 전문가님 눈으로 골라주셔야죠. 네, 로만선을 네. 선정했습니다. 로만손.
그래요. 중국 쪽의 모멘텀 계속 얘기돼 왔었고요. 주가는 뭐 리바트에 비해서는 리바트는 지난해 가을에 비해서 지금 한 4배 넘게 올라왔는데 지난해 가을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로만손 JST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로만손이라는 시계 브랜드 아시죠? 굉장히 네. 뭐 허접한 브랜드였습니다. 그 허접한 브랜드가 JST나라는 서브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여자분들이 잘 아는 스왈로브스키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 그게 한국 시장에서는 액세서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2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JST나고 비슷하지만 트렌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가성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특히 이 10대와 20대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이 주얼리 브랜드 이미지에서 확산 효과를 좀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확산된 브랜드 이미지라 가지고 핸드백 사업에 좀 진출을 했었고 소녀시대가 초창기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소녀시대가 모델을 했을 때 이게 팔릴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델을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 왜요?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제일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저는 뭐 네. 선물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소비자 있다면.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르게 점유율을 좀 상승시켰는데 가방 역시 10대에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30만에서 50만 원대 중가 정도의 가격대를 좀 형성하고 있고 원래는 주얼리가 주력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가방이 주력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 닥터 이방인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을 나간 이 여성 핸드백 부분인데 2011년도에 런칭했습니다. 이 핸드백 부분이 그 당시에 첫 해에 78억 매출 그리고 2012년도에 245억 2013년도에 366억 올해는 519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08억입니다. 제가 매출을 쭉 진열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진열을 해드리는 거 생각나는 종목 없으십니까? 삼위각기죠. 삼위각기의 매출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즉 중국 분야의 매출인데 아직 중국 분야에 직접 진출한 매출은 잡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실적만 이 정도입니다. 이게 중국에 진출한다면 중국 쪽에 유통망 잡고 있나요?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모멘텀이 쪽을 되겠죠. 통해서 하반기 들어가나요? 국내 면세점 3개, 중국 면세점 2개가 추가가 면세점으로요? 되는데 예. 국내 면세점 3개는 이미 인천과 제주도에 추가가 됐고요. 중국 면세점은 상해와 북경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날 들어가고요. 9월 달에는 북경 면세점에 진출하는 것이 하반기 실적이 여기서 추가된다는 것이 주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3분기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이 3개 늘어난 거랑 그리고 중국 면세점 2개가 추가되겠죠. 이게 합산되게 되면 올해 매출 1,615억 그리고 영업이익 125억으로 증권사 가이던스 출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탐방을 가봤을 때 이거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수준인데 주가 업사이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로만손 주가를 보면은요, 지금 포인트는 하반기에 이제 중국 면세점 쪽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또 중국 실적, 중국 네. 법인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적이 이제 잡히기 시작할 텐데, 자,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 실리면서 6월에 급등하고 지금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더 갈 구간 충분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합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로만손 JST나 가방을 선물하고 싶을 만큼 제품력이 좀 올라왔다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모델 한 명, 들고 있는 모델이 바뀌었을 뿐인데 강소라가 들고 있으니까 왠지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좀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혹시 로만손 가방의 모델을 김수현 씨 같이 하나요? 아니요, 김수현 씨는 같이 아닌가요? 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는 그냥 예전에 한 번 했었대요. 그래서 중국 쪽에 혹시 또 그쪽 광고 모델로 해서 들어가나 해서. 글쎄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으로 직으로 매장을 열면 더더욱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면세점, 그 매장을 먼저 열고요. 직으로 그 매장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종목의 추이 또 뉴스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클린업 로만손의 전략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